자, 다음 인물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정경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어떤 사연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기사로요. 어제 재판에 출석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출석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제 재판장이요. 어떻게 보면 이례적일 수 있는 얘기를 합니다. 정경심 석방은 혐의가 없다는 뜻 아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재판부 추가 구속을 안 한 건 재판 결과와는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좀 더 소개돼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석방이 됐죠. 그리고 그 전에 검찰 쪽에서 저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거를 기각이 됐고 그래서 석방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추가 구속영장 미발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현 단계에서 주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것은 아니니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말라. 누가 오해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변호인일까요? 검찰일까요? 아니면 여론일까요? 누가? 아니면 언론일까요? 아무튼 오해하지 말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어제 모습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방 후 첫 재판 출석인데 신경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당을 찾기 위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아니요, 비리 있는 거 관련해서 국민 공성하는 건 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민들한테 하는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추가 구속영장 발부될 수 있다고 재판부가 고지하셨는데 따님 인턴십 활동한 거 맞으세요? 따님 인턴십 활동 진짜 하신 거 맞나요? 잠시만요. 나와주세요. 안쪽으로 나와주세요. 조대진 변호사. 네. 이건 저런 모습이었어요. 재판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인데 저 들어가서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인 설명인가요? 아니면 통상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잘 안 하죠. 잘 안 하는데 이제 특별하게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한 게 예. 뭐 언론에도 그렇고 당사자 측에서도 이렇게 다 이제 공지를 해주는 거죠.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석방을 해주는 것이 무죄를 뭐 예단하는 게 아니니.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측에 일단 들으라는 네, 얘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검사도 실망하지 말고 일단 우리의 심리를 지켜보라라는 뜻으로 보이는 거고 예. 또 정경심 측 교수 측에는 예. 그렇게 시그널을 준 거죠. 일단은 몸이 안 좋고 여러 가지 구속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풀어는 주되 또 다른 증인 증거 인멸에 관련된 행동이 비춰지면 다시 구속할 수 있으니 행동 거지를 조심해라라는 또 사인을 또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체적인 형의 판단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는 재판부의 의지의 표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한쪽에는 좀 약간 경고를 하는 측면도 있고 한쪽에는 오해하지 마. 뭐 재판부 그거 내가 무슨 예단하는 거 아니야. 또 이걸 설명하는 측면도 있었네요. 최인영 변호사.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예. 결국 그 여론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재판부에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상당히 의식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 오해하지 말라는 또 여론을 보고 또 한 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거예요, 저렇게 그럼? 구체적으로 법정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은 지난번에 석방을 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 그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것만 얘기했지 예. 왜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전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석방을 하니까 여러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굉장히 높았죠. 그와 같은 비판에 대한 해명성 언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그 6개월 전 같은 경우에는 예. 구속하면서 주요 혐의에 대해서 소명됐고 예. 그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구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하면은 이게 주요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무죄나 집행유예 선고가 된다고 아니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론적으로 지난번에 이걸 얘기를 하면서 판단했으면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예. 조금 그 시간을 좀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 이종훈 평론가와 김구라 교수님도 좀 발언 기회 드릴 텐데 기사가 또 있어요. 그것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와 관련된 사안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일단 이 큰 제목으로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정경심 영장 추가 발부 안 한 거 판결과 무관하다 오해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똑같고요. 이 부분도 또 지금 조금 주목을 받고 있죠. 여기 보면 불출석 한인섭 교수의 과태료 500만 원. 그리고 조국 자택 압수수색 담당 검사 사표 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묘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묘하게.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과태료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턴 의혹 관련해서 지금 이게 이 조국 전 장관의 이제 자녀들과 관련된 문제하고 중에 하나잖아요. 당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또 이렇게 합니다. 현재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일하는 증인이 그러니까 형사정책연구원이니까 어떤 사법 이런 걸 다루는 데잖아요. 그런 데서 일하는 증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질타하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안 나오면 이게 과태료 이상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편 조국 일가 사건의 수사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검사 중 한 명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택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했던 한 검사인데 지난 12일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이게 물론 뭐 본인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묘한 거죠, 시점이. 자, 김관학 교수님. 예. 일단 이 한인섭 교수 관련해서는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지금 예.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예. 언제든지 이 구속영장을 재발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이게 재판의 결정과는 무관하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저는 검사에 대한 어떤 메시지다. 검사를 들으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사표를 내신 분이 그 정경심 교수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예.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전화 받았던 통화한 사람이에요. 검사예요. 그런데 이제 정경심 교수가 이 석방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이틀 이후에 지금 사표를 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재판부에 대해서 이례적인 예. 어떤 불만의 표시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오. 그런 것을 감안한 그런 결과로서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결정적인 어떤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검찰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한인섭 예. 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분이 센터장일 때 예. 이 확인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장본인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직인이 이분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증언이 필요하죠, 사실상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예. 장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이것을 안 나온 장면이 어떻게 보면 재판부로서는 재판부에 대해서 굉장히 뭐 모독의 수준에 가까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나와서 해야 되는 어떤 책임이 분명히 있는 인사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어떤 불만 같은 것들이 같이 겹쳐서 지금 이 어떤 판결이 아직 예.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경 변호사, 제가 한 네. 가지 사실관계가 좀 혼동되는데 지금 사의를 표명했던 이 검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자택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했던 검사였는데 전화 통화를 하는 검사입니까? 아니면 지휘를 하는 검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화 통화를 했는 검사로 알고 있는데요. 전화 통화를 왜냐하면 하는 검사. 부부장 검사로서 현장을 지휘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예. 현장 지휘했는 사람한테 그 장관이 지휘하지 거기에 있는 실무자들한테 그러니까 지휘했는 전화 건 통화를 아니기 조 전 때문에 장관과 한 그렇게 검사.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예. 좀 전에 얘기하신 그 형사정책연구원장이자 예. 서울법대 서울대 로스쿨 교수님이신 한인섭 교수님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뭐 조국에 적은 조국이다라고 해서 페이스북에 대해서 그 글이 부메랑이 된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엔 이른바 한적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2017년 1월 달에 예. 그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될 때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증인 채택했는데 불출석 사유를 하고 안 나온다고 하니까 본인이 한인석 교수가 어떻게 썼냐 하면은 대통령 측이 헌재를 완전히 능멸하고 있네요. 예. 헌재의 권위 확립과 소송 진행을 위한 단호한 결단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 질질 끌지 마시고 스스로 이끌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증인에 대한 구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력히 요청했던 글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본인이 형법 교수이자 예. 형사정책 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예. 본인이 출석을 거부한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본인이 지금까지 글은 왜 썼으며 왜 예. 형사정책연구원에 있는지조차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 그 불출석 이유서를 내면서 뭐냐면 예. 오늘 당일날 기관장 회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못 나간다고 했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기관장 회의가 뭐냐? 한 달 전에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소명해 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소명을 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태료 500원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예. 보통 한 2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안 나오면 예. 400만 원. 그 다음에 안 나오면 고인장을 하는데 예. 바로 과태료 500만 원을 했다는 것은 재판부가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음에 그 출석 안 하면 바로 지금 구인장을 얘기를 한다는 것도 한 번, 두 번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안 하겠다. 예. 바로 구인장 하겠다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음 기일에는 어쨌든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주목되는 몇 가지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재판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나타난 현상들인 거죠. 그래서 약간 재판부가 좀 강하게 얘기한 것도 이례적이다. 언론들이 이렇게 평가하면서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로 다룬 자체가 이례적이니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